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 나와요. 25년에 증시 투자 키워드가 원 캐리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이슈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외신을 켜놓잖아요. 블룸버그니 뭐 CNBC니 각종 외신을 켜놓으면 요즘 헤드라인에 한국의 환율이 계속 나옵니다. 한국의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도달했다면서 맨날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의 달러 원 환율 장기 추이인데 이 지금 치솟고 있는 부분인데요. IMF,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지금 여기인데 16년 이후 최고 수준이죠. 지금 환율이.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위기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시점엔 1480원 넘었다가 이제 70원 뭐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올해 한국에 있는 분들 기준으로 환율 상승만 14%예요, 여러분. 달러 가치가 14% 상승했습니다. 원화 대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2024년 연간으로 했을 때 25% 마감인데요. 대략 환율 상승분 14% 더해보시면 약 40%입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한국에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냥 미국 주식 S&P 500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식도 25%인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14%로 해서 찍혀있는 수익률이 40%가 지금 넘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제가 일부러 표를 가져왔는데 우리 연금 계좌,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연금 계좌용 ETF인데 이제 가장 큰 순서대로인데 S&P 500 대표 ETF 중에 하나는 올해 수익률이 42.4 찍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42.4? 아니 왜 42.4% 상승이죠? 올해 S&P 500은 25%밖에 안 올랐는데요. 이게 환율까지 더해진 겁니다. 환차익까지. 왜냐면 환 노출형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환율이 빠지면 주식 상승률 대비 빠지는 건데 나스닥 ETF는 45%.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나스닥 상승분은 27%인데 거기에 환율 14% 정도 더해가지고 이렇게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이게 계좌 보시면요. 딱 그 수익률 표시 보시면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환율까지 계산한 거 더해보시면 막 엄청 수익률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언제 이렇게 수익률이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아서 확인해보면은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내 수익률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쵸? 그래서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치솟았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웃을래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거의 뭐 원화 조롱이 온 곳에 막 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웃자고 본 건데 이제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님 1달러 환전하신다고요? 했는데 이제 옛날에 1달러 환전은 이만큼 한다. 이게 웃으면서 소개했던 건데 이제 이 짤이 현실이 됐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님이 진도준한테 주는 금액이 뭐 240억 도준이 네가 번 돈이다 하면서 했는데 다 해서 240달러다. 이런 게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0억을 줬는데 원화로 달러로 240달러다. 진짜 약간 자조 섞인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웃을래 웃을 수가 없는. 그래서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시즌 1 때 환율이 1184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공개됐을 때 환율이 1470원 정도 되니까 환율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25%인가 오른 거예요. 환율만.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시즌 1 때 했던 상금이 얼마 있었는데 뭐 몇백억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원화로 놔두면 원화 가치가 20%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도 투자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금을 몇백억 당연히 받으면 뭐 원화가 있어도 가치가 삭감해도 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달러로 사놨으면 괜찮았는데 뭐라도 사놨어야 되는데 예금 통장에 넣어놨으면은 20% 상금이 줄어든 효과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실질적인 상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즌 1에 비해서 2가 줄었다 상금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정말 웃지 못할 얘기죠. 엄마 10달러만 주세요. 그랬더니 뭐 13,940원 따라 14,360원은 큰 돈이란다. 대체 18,560원을 어디 쓰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환율이 워낙 테마주 마냥 요동을 치니까 이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말로 좀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자주 섞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진짜 웃지 못할 거죠. 저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진짜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걸 이미 아세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해보면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달러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내 투자 자산과 수익률과 내가 그리고 새롭게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환율에 따라서. 모를 수가 없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생각보다도 환율을 잘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미국 주식 안 하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별로 그런 수출이나 해외에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뭐 내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신 분이나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면 환율이 오르든 게 무슨 상관이에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됐든 뭐 1,500원이 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너무 느끼실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저도 포함한 이 자산의 가치가 해외 기준으로는 정말 아이스크림 여름에 녹아내리듯이 쫙쫙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웃지 못할 얘기인데 어떤 커뮤니티에 있는 글인데 은행 왔는데 웃기다. 어떤 할머니가 은행 창구에 오셔가지고 환전하고 있는데 여직원분이 좀 오래 시간을 끌었나 봐요. 그래서 막 환율이 올랐다고 성질 부리다 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은행에 딱 창구에 앉았을 때 환율이 1,400원이었는데 여직원분이 시간이 걸려서 환전할 때 보니까 1,480원이 돼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본 거잖아요. 순식간에 엄청난 돈을 손해 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작든 크든. 그러니까 이제 막 성질 부리고 가더라는 게 이게 웃으면서 한 거지만은 막 댓글에도 짐바브웨냐 이게 한국이냐 바이마르냐 이러면서 참 이게 웃지만 웃을 수 없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1차 대전 후에는 독일에서 식당에서 선결제하려는 손님과 후결제하려는 주인이 싸웠다. 야,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은 손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제해서 써버리려고 그러고 식당 주인은 조금이라도 늦게 받아야 화폐 가치가 보존되니까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데 이 비슷한 사례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은행에 와가지고 여직원분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직원이 머뭇거려가지고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이것도 기록차 가져왔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저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원화로 받는 월급 가치도 사실상 낮아지고 있다. 아니 저는 미국에 갈 일도 없고요. 저는 해외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월급 받아서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 건데 왜 웃으면 안 되죠 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환율이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약 6개월에서 1년 뒤에 물가도 상승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사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화로 받는 월급 가치도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저 월급 200만 원 받습니다. 했지만 3개월 전 대비 달러 기준으로는 10% 줄어드신 겁니다. 어떤 사장님이 미안한데 다음 달 월급은 10% 깎을게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지금 깎인 거예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월급 통장에 들어와서 이번 달도 월급 잘 들어왔네 다행이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우리나라 화폐가 떨어지면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비슷하게 저도 느꼈던 거지만 미국 주식을 매수하려고 딱 열어보시면 3개월 전에 살 수 있었던 미국 주식의 값어치보다 지금 당연히 3개월 뒤에 이 환율이 높아진 상태예요. 우리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우량 자산을 매수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10%를 더 내야 돼요. 수수료를 쉽게 말하면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을 만한 일이 아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야 바로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느끼시는 상황인데 이제 몰랐던 분들이 어라 하면서 점점점 느껴가지고 이제 야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달러로 서로 다 환전하려고 그러고 코인으로도 막 옮겨가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돈이 약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나마 기축통화니까 돈 찍어도 다른 나라들이 할 말이 없는데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무제한 찍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내년에 2025년에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까지 예고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막 예산 당겨서 집행한다 그러고 그래도 더 어려우니까 추가 예산을 더 써가지고 찍어내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화폐 가치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냉정하게 직시를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사실 이미 하고 계신 일이지만은 달러 표시 자산, 달러 환전이든 했지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무언가 액션을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각자 도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2022년에 하는 총재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면 상투다 그러면서 위험할 거다 고점 해도 나중에 뭐라 하지 마라 했는데 정확하게 저점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때 보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서 사실 저장을 해놓은 부분인데 2022년 10월 12일이 미국 증시 이번 사이클의 저점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때부터 미국 증시는 66%가 올랐고 불과 2년 만에 환차익은 그때부터 8%가 지금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도 고점이고 뭐 증시도 고점이다. 미국 주식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경고를 날렸는데 기사가 많이 나서죠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도 맞히기 힘들다. 이게 저도 당연히 그렇고 저도 그래서 함부로 뭐 예측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각자 도생이다. 누군가의 말 믿고 믿습니다 할 게 아니고요. 진짜로 냉정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받은 월급이나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자산을 모은 거를 잘 지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그래서 구독자분들하고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2025년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원캐리 트레이드의 대중화에 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쓴 표현인데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미 2024년에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데, 돈도 사람도 이제 다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나가면 이민이고 돈이 나가면 이제 결국은 해외 주식 하시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원캐리 트레이드라고 한 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은 이제 금리가 낮아가지고 저금리 기반으로 대출 땡겨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이랬던 게 엔캐리인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니지만은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진다에 베팅을 한 수요들,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갈 거다에 베팅하는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유 이거 원화로 들고 있어봤자 휴지되니까 안 되겠다, 지금 달러 비싼 거 알지만 더 비싸질지도 모르니까 해지하자, 방어하자라는 수요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원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 투자가 완전 대중화로 될 것이다. 지금 미국 주식 투자 이미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범주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 대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봐도 2024년부터 이미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났는데, 2025년은 그걸 몰랐던 분들도 막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기사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와중에 외화 유출이라니, 코인 이민 행렬, 조 단위로 빠져나가는 중.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낀 한국인 분들이 당연히 화폐 가치 방어를 위해서,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서 해외 주식을 하시든 또 다른 방안으로 코인도 하시고 하는 식으로 출구 전략을 쓰시는 거죠. 나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나가기 시작하면은 혼란이 또 올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미리미리 잘 해놓으셔야겠다 싶긴 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이 이미 하시던 대로 달러 표시 자산 꾸준히 잘 모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지금 모두가 원화를 조롱하고 한국에 비관적이니 오히려 이제 한국이 저점 아니냐, 뭐 이런 뷰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달러가 이제 1월달 취임식 전후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냐, 환율도 단기 고점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트럼프가 저금리론자이고 달러도 내려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관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하루에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산 해지를 위해서, 자산 가치 방어를 위해서 달러 표시 자산을 모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달러가 내려간다고 해서 꼭 환율이 또 내려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또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달러가 내려간다고 꼭 그 돈이 원화로 들어오리라는 보장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해외의 투자 분산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2024년에도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이렇게 증시 수익률도 양극화가 났고, 지금 대만이 1등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28%, 한국은 꼴등을 했는데, 저는 이 초양극화 시대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줄어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자본시장이 어디로 더 쏠려갈까, 전 세계 돈 풀리면 어디로 흘러갈까, 요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이니까, 소중한 돈이니까, 돈이 풀리면 그 돈이 한국으로 올까, 아시아의 어디 국가로 갈까,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 한번 그거를 냉정하게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분산 투자 겸 해외 투자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5년에도 저와 함께 좀 더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수의견 텔레그램 채널 구독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이 채널은 2019년부터 지금 거의 7년째 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채널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께 구독 추천드립니다. 좀 혼자 공부하기는 어렵다거나,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만 엄선해서 알고 싶다거나,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변동성 때문에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증시 시장 상황에 대한 코멘트나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 수시로 신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또 소수의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자체로 제가 제작한 자료들을 수시로 공유드리고 있고요. 월가나 국내 증권사에서 발간한 주요 리포트 요약 및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 브리핑도 매주 주말마다 별도로 해드리고 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리스크도 상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증시에 가득한 이런 소음들 최대한 제거하고 장기 투자 위주로 큰 결실을 맺고자 하는 분들께서 특히 구독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증시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하지 않도록 함께 투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 혹은 고정 댓글에 안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